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어제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정당들은 저마다 출정식을 갖고 유세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보도에 김영환 기자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첫날, 지역 여야 모두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업탑 로터리에서 울산 선대위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강력한 리더십과 풍부한 경험, 검증된 지도자가 이재명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검증된 사람, 이재명 후보라면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양극화, 불공정, 불평등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태화로터리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 청년 희망과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은 윤석열 후보뿐이라며 강력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 기호이번 윤석열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 대통령, 사회 약자들에게 더 큰 힘이 되는 대통령 기호이번 윤석열입니다. 정의당은 북구 명촌 사거리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진행했습니다. 정의당은 기득권 양당으로 인해 최악의 비호감 대선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심상정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교육, 진보 정당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심상정 후보에게 찍어준 만큼 세상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울산대학교 앞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개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다른 후보에 비해 가장 깨끗하고 청렴한 후보, 그리고 백신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깨끗한 대통령, 백신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안철수 대통령을 지지해 주실 것을 오늘 울산시당 선대위 본부장으로서 여러분 앞에 권장합니다. 지역 정치권은 3월 9일까지 22일간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가져오기 위해 유세 전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노동당과 정의당, 진보당 등의 진보 3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가 거대 양당의 기득권 다툼만 보이고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다며 진보 정치를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보 3당은 기득권 보수 양당의 정치 구조를 허물고 불평등 사회를 뒤집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선에서 진정 누가 국민들의 삶을 살필 수 있는지, 누가 불평등 사회를 뒤집을 수 있는 세력인지 살펴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뽑을 사람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진보 정당의 후보들에게도 눈길을 돌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인 2,000명대를 육박했습니다. 어제 울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760명이 발생해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구군별로는 남구가 4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구와 울주군, 북구, 동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184명은 기존의 확진자와 접촉했다 감염됐고 1,576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 의장은 지난 14일 수행기사가 감기 증상으로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자 같은 날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은 결과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오는 20일까지 재택 치료를 위해 격리에 들어갔으며 제1부의장인 손종학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하게 됩니다. 한편 울산시청에서도 확진자가 30여 명이 발생하면서 울산시가 건물 전체 방역을 실시했으며 일부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지역의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연산 20만 대 규모의 자체 생산 공장을 두고 있어
사태 장기화와 전쟁 시 비상 경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유업계도 유가 급등 시 단기적으로 재고 관련 이익이 커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수요 위축이 우려된다며 유가 변동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업지구 지정 60주년을 맞아 울산시가 새로운 변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래된 산업단지를 첨단화하고 신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서 울산을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공업지구로 지정된 지 60년.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울산이지만 미래 60년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주력 산업이 침체기를 걷고 있고 수십 년 전 세워진 산업단지는 성장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 올해 시작되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울산 변화의 첫걸음으로 꼽힙니다. 특히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전환되는 미포 국가산업단지는 산단 대개조 사업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단지의 디지털과 친환경 요소가 융합되는 만큼 미포 국가산단은 미래차와 스마트 선박 등의 첨단 신산업으로 재편될 예정입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은 디지털 전환, 에너지 혁신, 친환경화를 통해서 산업단지를 경쟁력 있는 친환경 혁신 공간으로 전환하는 미포 국가산단 전환 이후 테크노 산단과 매곡 산단도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전환돼 변화를 주도할 전망입니다. 이에 발맞춰 울산시는 지역 산업단지의 유치 업종을 확대하고 유망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본계와 길천 등 5개 산단에 첨단 기술 업종 등 17개 업종을 추가한 것처럼 올해도 산단에 입주할 유망 업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비어있는 매곡 산단 부지와 오토밸리 인근 유유지를 개발하고 유망 기업의 산단 부지 일부를 저렴하게 분양하는 투자 촉진 전략도 함께 추진됩니다. 여기에 울산시는 입주율이 99%에 이르는 자유무역지대에 공장을 추가로 지어 입주 공간을 확보하고 올해 안에 제2자유무역지역 후보지를 결정해 내년 지정 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울산 중부소방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드론 전문 의용 소방대를 발대했습니다. 중부소방서 드론 전문 의용 소방대는 드론 지도 조정자와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실전 경험이 풍부한 16명의 대원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대형 화재와 산림 화재 현장에 투입돼 재난 상황 정보를 파악하고 순환과 산악사고 현장에서 구조 대상자 수색, 포획 대상 동물의 위치 파악 등의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울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지역 관광교통 개선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3월부터 울산관광재단과 함께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활용한 관광교통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국비 8억 9천만 원 등 17억 8천만 원을 들여 관광택시 운영과 시티투어 노선 보강, 교통관광안내 표지판과 여행자 짐 보관 서비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조선업의 시황 회복에 힘입어 생산기술직 공채에 나섰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생산기술직 공개 채용은 2015년 모집 이후 약 7년 만으로 오는 27일까지 재관, 배관, 기계, 전기 등 4개 직종에 걸쳐 생산기술직 직원을 모집하며 현대중공업그룹의 사내협력사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대상입니다. 현대미포조선도 오는 27일까지 그룹 인재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선각 용접, 선각 취부, 배관, 전기, 기계 등 5개 직종에 걸쳐 8년 만에 생산기술직 공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중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고 박정욱 울주군 의원이 2021년 대한민국 지방자치의회 의원 의정대상을 받았습니다. 울주군 의회는 어제 간정태 의장이 의정대상을 군의원들이 마련한 공로패와 함께 가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7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고 박정욱 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던 중 지병 악화로 지난 2020년 7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히 투병기간 의정활동비 1,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중구청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로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전세자금 대출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중구청은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00만 원을 연 1회 최대 2년 동안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7일 시체육회 소속의 실업팀으로 스쿼시와 태권도 팀이 창단됐습니다. 그동안 두 종목 모두 울산에 실업팀이 없어 전국 상위권의 실력을 갖춘 지역 선수들이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의 대표 선수들로 활약해왔는데요. 이번 창단으로 올해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메달 전망도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문수 실내 스쿼시 구장. 지난 7일 창단된 시체육회 소속 스쿼시 실업팀 선수들이 한창 훈련 중입니다. 남녀 선수 각 3명씩 6명으로 구성됐는데 스쿼시 명문인 울산 언양고 출신이 5명입니다. 타 지역 실업팀이 아닌 고향 울산을 위해 올해부터 전국체전에 나설 수 있어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체육회 팀도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다 울산 지역 사람들이 출전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서 되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동천체육관에선 태권도 선수들이 금빛 발차기에 매진 중입니다. 4명으로 구성된 남녀 선수들은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국가대표급 실력을 갖췄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울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메달 전망을 한층 밝게 했습니다. 여자들 한 2친구는 국가대표 실력에 준하는 실력을 갖고 있고 또 대표를 지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전국체전 금메달 2개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우수 선수들의 타 지역 유출이 가장 많았던 스쿼시와 태권도 선수. 시체육회가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며 두 종목의 실업팀 창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계기로 울산시와 협의를 통해 실업팀을 창단하게 됐습니다. 고등부에서 계속해서 전국체전이나 그다음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종목에 대해서 이번에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창단함으로써 이제 다가오는 전국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쿼시와 태권도 2개 실업팀이 창단되면서 시체육회 소속 13개 실업팀과 구군체육회 실업팀 5개 팀 등 모두 18개 팀이 올해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창단된 2개 팀 선수들은 그동안 타 시도 실업팀 선수로 활약해왔지만 이제는 고향 울산을 위해 메달을 안겨줄 차례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유니스트가 제28회 삼성 휴먼테크 논문 대상에서 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유니스트는 삼성전자가 주최하는 제28회 삼성 휴먼테크 논문 대상에서 에너지와 환경 분야 금상 수상자 1명을 포함해 은상 1명, 동상 5명, 장려상 2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휴먼테크 논문 대상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학술 논문 대회로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1994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생태급식 체험교육을 시행합니다. 초등학교는 자율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나 영양수업 등과 연계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자유학년제나 학습 동아리 활동과 연계해서 생태급식 체험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영양교사 3팀과 마을교사 채식동아리 강사 1팀 등 모두 4팀으로 체험교육 강사단을 구성했으며 교육은 비건버거 만들기와 저탄소 음식, 기후위기와 식생활의 관계 등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울주군이 올해도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성장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청소년 가운데 대학생이나 대학 입학 예정자 또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으로 분기별로 25만 원씩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바우처 포인트는 학습 관련 교재나 문화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선 7기 박태환 중구청장의 공약 이행률이 9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일자리를 주는 도시 분야에서 4차 산업기반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정책개발 아이디어 공모 등 모두 9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또 흥미로운 역사 문화관광 도시 분야에선 전용 관광차 도입과 중국의 성곽의 관광 자원화 등 모두 13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편 중국 민선 7기 4대 분야 78개 공약 가운데 59건은 이행 완료했으며 16건은 정상 추진, 2건은 일부 추진, 1건은 보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민회 공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연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동구의 한 어민회 회장이었던 A씨는 어민회 공금을 관리하면서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3천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